58세 택시기사 김씨 은퇴 앞두고 통장 열어보니 동년배보다 많을까 적을까? 이 제목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잠깐 멈칫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죠.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 남들에 비해 많은 걸까? 부족한 걸까? 특히 50대 후반, 60대를 앞둔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죠. 월급 들어오고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노후 준비는 늘 다음 달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아이들 학비가 끝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해질 때, 그때 비로소 통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나만 부족한 건 아닐까? 은퇴 후에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의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로는 절대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요. 조금은 편하게 구어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나는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60세 박 씨. 박 씨는 제조업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죠. 60세에 정년퇴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나오니까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월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식비. 특별히 사치하지 않아도 한 달에 180만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2년 만에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은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 병원비 한 번 크게 나오면 끝이니까.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연금은 기본이지 충분히 아니라는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합쳐져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소득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엄청나게 줍니다. 2. 통장에 3억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59세 자영업자 이 씨. 이 씨는 20년 동안 식당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된 해도 있고 힘든 해도 있었지만 나름 알뜰하게 모아서 통장에 3억 원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겉으로 보면 준비가 꽤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3억이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문제는 총액만 있고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매달 얼마씩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 씨는 상담을 받고 나서야 구조를 바꿨습니다. 3억 중 일부는 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따로 두고 일부는 월세 나오는 소형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씨가 그때 한 말이 기억납니다.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계산이 되니까.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얼마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목돈보다 현금 흐름, 총액보다 지속 가능성. 3. 돈은 적지만 덜 불안한 62세 택배기사 정 씨. 정 씨는 큰 돈을 모으진 못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건 8천만 원 정도. 집도 전세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생각보다 덜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70만 원, 택배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 지출을 월 150만 원으로 관리.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못 벌어도 계속 벌 수 있으면 덜 무서워. 이게 핵심입니다. 은퇴는 완전한 노동 중단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요즘 60대, 70대는 완전히 일을 안 하기보다는 가볍게라도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노후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하루 리듬이 생기고 자존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58세 택시기사 김 씨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동년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가? 지출 구조는 어떤가? 일을 완전히 멈출 것인가, 줄일 것인가? 노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58세든 60세든 65세든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점검하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 고정지출 점검, 연금 수령 전략, 소소한 소득원 만들기, 건강관리. 이 5가지만 해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통장 잔액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많지 않아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결국 구조와 마음의 준비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을 열어보기 두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조정하면 되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몇 년을 살아야 할까? 이건 감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정이 아니라 통계와 과학적 근거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기대 생존 기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라니까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60세까지 살아온 사람의 앞으로 남은 기대 수명은 평균 수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국 남성 평균 수명 약 80대 초반. 하지만 60세 남성의 기대 생존 기간 약 24년 이상. 즉 60세면 평균적으로 8,485세까지 산다는 뜻입니다. 여성은 더 깁니다. 60세 여성은 평균적으로 90세 가까이까지 생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최대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은 그보다 더 오래 삽니다. 즉, 은퇴 준비는 현실적으로 90세 전후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걸 숫자로 바꿔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은퇴 후 30년, 월 200만 원 필요, 총 필요 자금 약 7억 2천만 원. 이 숫자를 보면 대부분 놀랍니다. 이걸 어떻게 모아?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핵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전부를 현금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은퇴 후 돈을 더 빨리 쓰게 될까? 행동경제학.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퇴 후 돈을 더 아끼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초반 5년 동안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시간 증가, 소비 기회 증가.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 기회가 늘어납니다. 여행, 취미, 외식, 모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 보상 심리. 이제 좀 써도 되지. 이 심리가 작동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지연된 보상 해제 효과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다가 은퇴 후 소비가 늘어나는 패턴이죠. 3. 건강비의 비선형 증가.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일정하게 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크게 튀어오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평생 의료비의 40% 이상이 마지막 57년에 집중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합니다. 즉, 은퇴 후반부는 생활비보다 의료비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뇌과학 관점 불안은 돈의 액수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줄어든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불안은 돈이 적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예측이 안 될 때 더 커집니다. 뇌과학 연구를 보면 인간은 손실 자체보다 불확실성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하지만 매달 얼마 쓸지 모른 불안큼. 반대로 통장에 5천만 원, 하지만 매달 150만 원 들어온 불안저금.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즉, 노후 안정감은 총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겁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공식 현실 버전.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너무 어려운 계산 말고 현실적인 공식입니다. 1. 월 최소 생활비 계산. 대부분 150만 250만 원 사이. 2. 고정 수입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형 자산. 3. 부족분 파트타임 소득 5 자산 활용. 이 구조만 만들어도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50대 후반부터 가장 효과가 큰 행동 5가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시기에 효과가 큰 행동은 다음입니다. 1. 은퇴 시점 늦추기. 1년만 늦춰도 효과 큼. 연구 결과 은퇴를 1년 늦추면 노후 자산 부족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유: 저축기간 증가, 인출기간 감소, 연금 증가. 3중 효과가 있습니다. 2. 건강 투자. 건강한 5년은 실질 자산 수억 원과 비슷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3. 고정지출 구조 조정. 은퇴 준비에서 가장 빠른 효과는 수입 증가가 아니라 지출 구조 단순화입니다. 4. 연금 수령 전략.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증가합니다. 이건 사실상 확정 수익 투자와 비슷합니다. 5. 소득근 유지. 완전 은퇴보다 부분 은퇴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시 김 씨의 통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58세 택시기사 김 씨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통장 잔액이 아니라 앞으로의 30년 구조입니다.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 의료비 대비는 되었는가? 지출은 줄일 수 있는가? 삶의 리듬은 유지되는가? 이 5가지가 노후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늦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60대 초반은 통계를 봐도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은퇴 준비는 완벽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통장을 열어봤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안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돈과 이 구조로 나는 몇 년을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은퇴 준비는 막연한 불안에서 계산 가능한 계획으로 바뀝니다.